10년을 들어도 감동적인 노래처럼 10년 동안 변함없이 만족을 준 차가 있습니다. 2011년 마케팅 인사이트 선정 10년 연속 고객 만족 1위 르노 삼성 자동차. 본 방송의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강패,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상담은 아니고 마왕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팟캐스트로 지난 방송을 듣던 중이었거든. 예전에 밤마다 들었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러게 한동안 방송을 쉬지 말았어야죠. 눈물. 한동안 방송을 쉬는 바람에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거, 그쪽이 나이가 먹었다는 거 뭡니까? 아무튼 한참 듣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지금 잠시 헷갈릴 뻔했어요. 한참 뜯던 중에 그런 생각. 한참 뭘 뜯었다는 얘기야? 이 양반이 그랬더니 제가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안 닦아가지고 듣던 사이에 죄송합니다. 그 듣던 글자 사이에 지금 무슨 먼지가 하나 붙어가지고 뜯던으로 보였다네요. 닦으니까 듣던이네요. 마왕이 상담을 하다가 한 말 있잖아요. 괜찮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보자 7, 8년 전인가 그때 상담소에서 마왕이 그랬어. 괜찮다고. 내가 보낸 사연도 아니었고 나랑 같은 상황도 아니었는데 한밤중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마왕의 목소리가 꼭 내 등을 천천히 다독이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 그 다음 알겠지. 그게 참 고마웠어요. 아직도 힘들면 나한테 말해라. 괜찮다. 마왕 덕분에 버텼어. 고마워요. 근데 전파, 기계, 라디오, 에다 무생물, 기계, 문명 이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목이 여전히 안 좋네. 그렇게 치면은 위대한 글들이 쓰여있는 종이는 무생물 아니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하고 사람이 연대를 하든지 간에, 거기 사람이 좀 같이 살고자 하는, 그리고 서로 한번 도와보자, 라는 사람다워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매체나, 시간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그 안에는 사람 사는 마음이 항상 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하죠. 내가 남한테 그래도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니, 그러니 나도 좀 기운을 내보자,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방송을 제가 딱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라디오로 나오는 거 듣고 있으면, 위선적으로 들려갖고, 야, 심하게 착한 척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계면적음 같은 걸 많이 타는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진심이었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데자부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 얘기. 나 저런 얘기, 떠들떠들 하는 사람들 나 너무 많이 봤어. 라는 생각이 저도 드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툭 찔러 들어가죠. 저 덕분에 버텼다. 그러면 이 좀 살만하신가 본데, 그럼 계좌로, 이 실물, 이 감사의 표시를 좀 보내야지, 그럽니까? 이렇게 툭툭 던지고 지나가야 되는, 계면적기는 실은.
그런 밤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들어가면 잔잔하게 우리가 매그놀리아의 사운드 트랙 노래들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기운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프린스의 We March, We March, 우리는 3월이다. 이 3월 달에 학기가 다 시작을 하잖아요. 요즘 초중고등학교는 좀 바뀌었나요? 저희 때는 2월 달에 봄방학, 그리고 어쨌든 3월에 새로 학년이 늘 시작하는, 3월이면은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아무래도 2월 달, 이 February는 겨울의 끝자락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April, 4월은 이제 봄이 확 만개하는 것 같은 정말 딱 봄이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3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딱 넘어간다라는 정말 그 가운데 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프린스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만들어놨다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든 노래는 사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3월이다. 힘을 내자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를 담고 있는 We March. 우리는 3월이다. Un para todos y todos para uno. 우리는 3월이다. 정말 믿으신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죠. 자기는 똑부러지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속여먹고 막 그렇게 당하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수명은 더 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3월이니까 3월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O에서 차단해. 경고, 한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We're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네, 락셋의 Sleeping in My Car 준비했습니다. 이 초창기에 락셋이 데뷔하기 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늘 같이 잠을 자면서 차 안에서 생활을 하다시피 해서 어려운 시절의 추억을 노래로 담았다는 Sleeping in My Car. 믿으시는 거죠? My heart is going boom, there's a strange taste in my mouth.
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리틀 플레이드 브라더스 언빌리버블 카운셀링 오피스를 진행하고 있는 구스트 스테이션 신해철입니다. 여자애들 말로는 지역마다 옷에 대한 시각이 다르대. 근데 내가 학교를 다니는 지역은 좀 많이 보수적이야. 그래서 나는 죄송해요. 혓바늘이 났는데 고기를 이렇게 혀로 맨날 만지마지하다 이렇게 씹어갖고요. 아프다. 대학 첫 OT 때부터 위쪽 지역이라고 이미 눈밖에 났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치마를 입었다고 양아치 소리를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남몰래 운 적도 있었어. 애들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매니큐어는 왜 있냐, 화장은 왜 있냐, 구두 왜 신었냐, 치마 왜 입었냐, 반바지 왜 입었냐, 레깅스는 왜 반짝이느냐, 뭐 이런 취조 수준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거든. 그리고 치마를 입을 때는 소개팅을 할 것도 아닌데 입었다고 수업 듣는데 왜 치마 입냐고 혼나다시피. 그래서 치마를 입을 때 항상 변명거리를 찾아냈어요. 세탁해서 입을 옷이 이거밖에 없었다. 어쨌든 옷 때문에 바닥 닦는 수건 소리도 많이 들었고. 예, 바닥 닦는 수건을 호칭하는 그 단어로 여성을 성적으로 굉장히 비하하는 그 호칭이요. 심하네요. 치마 입었다고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는. 아니, 치마가 아니라 길거리 벌거벗고 뛰어다녔다고 해도 그 단어는 지극히 자의적인 단어죠. 정조의 개념이라는 것도 그것도 지극히 자의적인 개념인 거고. 세탁해서 입을 옷이 이거밖에 없었다. 근데 나도 눈이 있잖아. 야하면 나도 야하다는 거 알 텐데 아니거든. 나는 심지어 학창시절에 치마 한 번 줄인 적이 없고 머리 길이 규정을 어긴 적도 없고. 근데 대학 와서 나는 양아치 소리에다 별소리를 다 듣고 다녀요.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행실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 난 행실 때문에도 아닌 것 같아. 술도 안 마시고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이랑 가끔 시내 나가고. 어쨌든 2학년인데 그게 계속 쌓였나 봐.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파서 뭔가 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트레스성 장염이랑 알러지가 있는데 알러지가 막 일어나고 두통에 최근에 반바지를 입고 다녀서 또 이래저래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그게 쌓였나 봐.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자연대학이라는 단과대 전체가 그러다시피 하니까 여자애들은 강의실에 내가 들어올 때마다 수근덕거리고 이젠 밖에 다닐 때 다 나보고 욕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입는 옷이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 같은데 진짜 욕먹을 소리도 있겠지만 상체가 본의 아니게 빈약해서 치마 같은 경우에는 프리사이즈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입는 꼬무니를. 아니 제가 이 설명을 일일이 듣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입고 계신 옷을 관찰을 해서 짧다라는 느낌이 들든 길다라는 느낌이 들든 지금 이 상담에 요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꾸 저한테 변명과 정당화를 하시는데, 변명과 정당화라는 단어 자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짧게 입고 다녔든 길게 입고 다녔든지 간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 권리니까요.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다니든 신체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건데,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원래 자기 권리인데, 자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천부의 권리인 신체 이전의 자유와 자기 표현의 자유, 옷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욕 먹고 사는 게 이제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그래서 욕을 먹는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하겠느냐. 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중요하죠.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 그게 처음이겠죠. 자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그 다음에는 이게 옳은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해야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게 한 80 정도 되겠지만 나머지 20은. 그래서 그게 옳은 건 알겠는데 현실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비껴가는 게 내가 행복하냐. 아니면 이게 옳으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싸우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남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꼭 싸워야 된다. 안 그런 삶은 비겁한 것이다. 이렇게 재단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피해가면서 나는 더 행복한 쪽을 찾겠다. 당연한 거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신념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일인 것 같고. 단지 이제 이게 옳고 이게 그런 건 알겠는데도 나는 일단 피해받기 싫으니까 이렇게 비껴갈 테야 라고 하는 내 행동이 그것 때문에 또 그게 또 누군가를 불행하게 한다.
라는 문제 정도 되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피해가면 일단은 행복한 것 같지만 나 자신이 마음이 나중에는 결국 괴로워서 그 종국에는 주판을 다 튕겨봤을 때 내 행복지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뭐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자, 이거 장황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 이 두 개는 연결된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거냐의 문제. 두 개를 뭐 완전히 그냥 초등 수준 1+1로 연결해서 옳으면 옳은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사는 것이다. 아, 그렇게 살면 좋죠, 세상. 예?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니 나는 옳은 것으로 갈 테야. 환경이 따라줘서 자기나 가족들이 안 다쳐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든가, 아니면 막 돌을 맞고 싸우면서도 그럴 만한 신념이 충분하다든가, 누군들 그렇게 강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그걸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럴 일은 너무 쉽사리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고. 자, 옷 입는 문제로 학교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 참고로 대학은 여대가 아니라 남녀공학이고 내 생각엔 자연대학교 자체에 남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다른 데서는 강의를 들어도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런 눈으로 보지 않거든. 그리고 애들이 욕하는 게 나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애들이 대놓고 뒤에서 들으라고 큰 소리로 혹은 앞에서 대놓고 미쳤냐는 소리도 해. 신청곡 혹시 받는다면 최근에 꽂힌 21의 어글리나 자미로쿠아의 디퍼 언더그라운드를 신청할게. 정신 이상하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신청곡 하신 거예요? 이상하시네. 예, 신청곡은 잘 받았습니다. 신청은 잘 받았고.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학교에서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닌다. 라고 해서 욕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만 위장병이 힘들다라는 상담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리언나의 Shut Up and Dri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참 재미있는 인연이 있죠. 락셋이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리언나가 데뷔하기 전에 경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서 차 안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사리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빨리 입 다물고 운전이나 해라. 움직여라 차명들 빨리 가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일화가 담기는 Shut Up and Drive죠. 이젠 다들 안 믿으시는 거예요? Shut up and drive.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Little Played Brothers Unbelievable Counseling Office. 오늘은 학교에서 옷을 좀 야하게 입는다고 거의 뭐 이지매 수준의 왕따 따돌림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위장이라든가 막 이런 병이 생길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올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상 그렇게 뭐 너무 야하게 입는 것 같지가 않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치마를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받는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신체이전 자유 헌법에 개인의 권리가 있고 내가 옷을 더 야하게 입든 말든 뭔 상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 문제를 지금 그래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옷이 야해 안 야해 요 문제 말고 다른 얘기로 조금 더 틀어볼게요. 지금 일반적인 경우와 그냥 사족이지만 잠깐 그럼 한 말씀만 더 붙이죠. 저희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지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옳다 그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를 저희가 판단하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의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통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분이 뭐 맞아 틀려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사족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하고 지금 뭐가 다르시냐면은요. 학교에서 그 옷이 야하다라는 이유, 자기가 패션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특이하다는 이유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그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바닥 닦는 수건 에 대한 비하 정도 아주 극심한 정말 그 인격을 모멸하는 인간 자체를 정말 황폐하게 하는 수준의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들으시고 뒤에서 큰 소리로 쟨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노골적인 모욕의 소리까지 듣고 학교 전체가 적으로 돌아선 것 같은 심각한 정신적인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장병, 장염 등등, 두통 등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도 맞춰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방어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려지는 것도 많이 가려지지만 튀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행동을 할 겁니다. 무난하고 후줄근하고 칙칙한 그런 옷들을 입으려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변이 더러워서 피하느냐 무서워서 피하느냐라는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내가 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단숨에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현재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닐 텐데도 계속해서 학교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을 받으신다고 하면서도 그 패션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그 옷을 입고 욕을 먹고 그리고 병원을 다닌다. 라는 이야기는 이 보상이라는 면에서 지금 의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옷이라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입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위한 측면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이 내면 외면을 다 생각을 한다라면 옷을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입음으로 해서 오는 보상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보상이. 보상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반대급부로 욕을 먹고 당하는 압력 자체가 너무 세고 보상 자체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다. 옷을 자기 표현을 위해서 입음으로 해서 욕밖에 안 먹는다. 자,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내부의 보상, 외부의 보상. 남들이 내가 옷 입는 걸 보고서 우와 예뻐라고 얘기하는 그 보상은 없는데 심지어는 욕 수치도 심한데 내가 나를 봤을 때의 내부적인 보상만 존재하는데 이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어야 한다. 내부적인 보상이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받든 인간 경멸의 호칭을 듣든 뒤에서 제 미쳤어라는 손가락질을 받든 이 옷을 간절하게 지금 이렇게 사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노출증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런데 축하합니다. 왕 실장님. 그 라디오 녹음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5번 전화하셨습니다. 방송에 지금 목소리 나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문자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부탁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문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저도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는다는 거를 해놨는데 왜 울렸지? 진짜 이상해. 약간 그래가지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이상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의문이 드는 거지요. 어째서 그런 강력한 압력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의 옷을 울며불며 유지하는 거죠. 거기에는 마음속에 뭔가 하나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뭔가의 그것이 컴플렉스든 집착이든 혹은 그것이 뭐 정당한 이유지만 뭔가의 자기의 기억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음번에 저와 따로 이야기를 좀
하시고 생각을 좀 해봐 주시죠. 어째서 당신은 이런 어마무지한 모욕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잠시 피해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리고 학교에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갔다가 가방 하나 큰 거 들고 들어가서 학교 수업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 입고 싶은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조금 더 영악하게 행동하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수고스러운 일이긴 하겠지만 학교에 가서 지내면서 그 많은 모욕과 욕들을 들어먹는 것보다 더 수고스럽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어째서 당신은 이런 어마무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옷 입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저랑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옷 입기를 다른 사람들 기준에 맞추어서 편안한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옷 입기는 아무도 그것을 정말로 욕을 하지 않는 클럽의 조명 아래에서 입으면서 즐기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옷 입기를 가지고 무엇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네가 그게 뭔 상관?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정말 치마를 짧게 입지도 않았고 세탁해서 입을 옷이 이것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다른 행실도 그렇진 않은데, 당신이 소위 말해서 다른 행실들이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문란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당신의 옷 입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리고 문란하든 평소에 범생이로 살든 자기가 원하는 옷 입기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퍼붓는다면 대학교라는 곳은 왜 다니며 지성인이란 얘기는 뭐 하려고 하며 그 입으로 무슨 민주며 인권이며 뭐 선진국이며 뭐 어쩌고 이런 단어들은 어디다 입에 담겠냐고요. 그러니 네가 뭔 상관, 뭐 미장사 아니잖아. 영어로 하면 대츠 none of your business 툭 던지면 사실 끝나야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야한 애로 욕을 먹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야한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자, 이 상황에서 어째서 그 옷 입기를 고집합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집이 생겼고 어째서 그것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이야기들은 그냥 옆차기 한번 하시면 미장사 아니야 하고 딱 하이힐 옆차기 한번 하시면 되는 문제일 뿐이고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진행하고 있는 고스트 스테이션 신해철입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는 imbc.com으로 오셔서 고스트 스테이션을 찾아주신 다음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 여러분들의 상담을 쓰시면 상담 게시판은 익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사연을 인터넷으로 열어서 관리자의 아이디로 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서 본인 이외에는요, 자기의 고민 사연이 남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신 본인이 액세스를 하셨을 경우에는 자기의 고민이 열리고 자기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보시고 당황하실 수 있을 건데, 당신 본인이니까 보이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 그의 신분, 연락처 등등은 익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담 글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익명으로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담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이 자체가 저희는 실명 공개를 거부하는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이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공간 이외에서 실제로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서로 말하지 말자라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므로 정말 지나친 고민 혹은 내 고민만큼은 실명을 까발려서 나의 이름을 오픈을 하고 세상 천지에 나의 고민을 알려줘라고 말씀하셔도 들어드릴 수 없는 요청이므로 실명을 요청하셔도 안 될 판에 익명 요청 정도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하려나 석 달 전쯤에 연애 상담 받았던, 그것도 2번이나 용인 살고 혼자 멋있는 척한다고 혼났던 상담하면서 그 순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고집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리고 질투라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존심 없이 혼자 멋있는 척한다고 다른 남자와 이미 연애 모드에 들어가는데 기다리겠다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밑도 끝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친구 앞에 가서 2번째는 울며불며 제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혹시 저쪽이랑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하겠다. 그러면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때도 저한테 욕을 많이 먹으셨습니다. 그 친구 결혼한대. 그 둘이 깨지기는커녕 결혼한다는군요. 나 도대체 혼자 뭘 하고 있는 걸까? 재미없다 진짜. 이렇게 쓰셨군요. 저희는 재밌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재밌었고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힘든 게 아니고 억울한 거야. 힘든 게 아니고 그건 억울한 거야. 그쵸? 네. 억울한 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내가 도대체 혼자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게 느껴지셨다면 잊어버리시지요. 추억의 이 페이지에서 끄집어내서 그 기억들이 아름다워지려면 일정한 발효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망각이라는 발효의 기간을 거쳐서 기억의 무게 자체가 발효를 통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무게가 감소가 되고, 그 기억이 찍어 누르던 무게와 고통 자체의 성분들이 희미해지면서 그 지나간 사랑이 풍기는 그 냄새가 시큼하게 발효가 되어서 멀리까지 은은하게 퍼지는 상태가 되면 당신은 다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그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발효를 처음 시작해서 이게 부패하는 것, 그러니까 파스테라이즈, 발효, 부패, 몸에 좋은 식으로 되면 우리가 그걸 발효라고 부르고 썩어나가면 부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발효가 아닌 부패의 과정을 시작해서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부패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증오와 자기 경멸, 자기 비하, 그리고 모든 나빴던 기억과 그리고 나쁜 의도들을 찾아내려는 망상이라는 부패의 끝으로 가면 그건 추억의 페이지가 부서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책장 모두가 다 부서져 나가는 거가 되겠죠. 더 이상 지금 글 올리신 분 한탄 글은 제가 일반 사연에선 받아들이겠지만 동일한 주제로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이 게시판에서는 이 3번으로 충분하고, 이 3번의 마무리 멘트 나도 대체 혼자 뭘 하고 있는 걸까 재미없다 진짜를 본 것으로 충분하네요. 이 이야기에 대한 상담은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즐겁게 지내시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다리나 보면서 가로등 밑에서 좀 뒹굴뒹굴 뒤고 쉬든지, 아니면 어디 게임이나 하러 가셔서 외계인이나 몇천 마리 좀 때려잡고 나오십시오. 혼자 앉아서 나 뭐 하고 있는 걸까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자랑 잘 안 된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친구도 없습니까? 아무나 불러내셔서 좀 괴롭히시고 노시고 술 잘 드시든 못 드시든 몇 잔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힘든 건 압니다만은. When she came back, she was nobody's wife. Well, I see you there with a rose in your teeth. One more thin gypsy. 아까 사랑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시기, 질투, 그리고 불만에 대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너무 안 하고 혼자 우아한 척, 혼자 점잖은 척, 혼자 지고지순한 척 하는 게 꼭 이 사랑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대하는 이런 시간에 전 괜찮아요. 저는 이걸로 보람 충분히 느껴요. 그러면 저도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걸요. 제가 이게 인생 산 낙인데요. 네,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지내는 게 꼭 이 사랑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앙탈을 좀 부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상담소 하면서 7년 전에 고마웠다, 심지어 10년 전에 고마웠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보람있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데, 제가 힘들 때는 나한테 고맙다 그랬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의 인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고민을 들어드리고 나 저거 아는데, 나 저 느낌, 그리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주무십시오. 이영음 들으시든지. She was nobody.